땡! 준영 1문단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90점. 쌤은 뭐를 원하냐면 암기를 원해요. 얘들아 이건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신 시험이야. 1문단 보면 그냥 딱 첫 문장 읽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돼. 아, 뭐가 규정되어 있구나. 뭐가 규정되어 있지? 뭐가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한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 1번, 2번, 3번. 이것이 금지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경쟁 제한, 사업자 수 제한, 사업활동 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 제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대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다.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떠올라야 돼요.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격을 결정해 놓고 파는 거, 가격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금지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자, 1문헌 핵심 내용 뭡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금지에 대한 정의. 그게 맞는데 근데 그 정의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이 금지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주체가 있어야죠. 공정거래법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오케이? 준영.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가 되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얘들아 뭐 많이 안 적어도 돼. 일단 이거 쌤이 잠깐 여러분들이랑 수업했던 거 복습하는 거니까 뭐 많이 적지 마세요. 눈 나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명균아, 두 번째 문단은 무슨 내용을 담았었지? 그치. 정확하게는 그런 애매한 건 없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왜 금지되는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왜 금지됐지? 병준아 이거 왜 금지된 거니? 병준아 이거 재판매 쌤이 말을 잘못했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왜 금지된 게 아니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왜 시행됐는지야. 너무 싸게 팔아서 이 행위가 왜 시행됐다고? 너무 싸게 팔아서? 어. 소비업자가 파산하거나 아니야 틀렸어. 기업들이 제조업자가 재판매 유지 행위를 왜 하려고 했고 이게 왜 시행됐는데 근데 이 다음 문단에 왜 금지하는지가 나와. 알겠어? 재판매 유지 행위의 금지를 나는 앞에서 1문단에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했고 그러면 재판매 행위를 금지한다는데 그럼 재판매 행위가 뭐야? 를 알려주는 문단입니다. 재판매 행위란 뭐냐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게. 일부 상표품에 대해서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이 유인 연매는 상표품 제조업자 즉 기업에게 유통망 피해와 상표품 이미 손상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기업과 제조업자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뭐냐? 거래 가격을 정해서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정의 1번, 2번, 3번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확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업들이 왜 하게 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나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왜 제한하는 것인지. 현우야, 왜 제한하니? 그건 효과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긍정적인 효과. 자, 얘들아, 항상 중요한 건 그러나요. 너네 영어 공부할 때도 however나 but 나오면 무조건 앞뒤 문장이 핵심 문장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가 엄청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나 앞에는 긍정적인 효과야.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 자,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구속하니까 뭐를 감소시킨대? 가격 경쟁을 감소시킨대. 그래서 가격 담합을 조장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유통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럼 자, 이거 볼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이 문제점, 그리고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시장에 걸친 가격 담을 조작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유통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할 단점이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단점이자 이것이 금지된 이유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돼. 그리고 가격 경쟁의 부담으로 인한 도산 가능성도 줄여줘. 좋아. 그래서 소매업자를 보호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겐 이익이 되는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도대체 why? 왜 금지되는 거야?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어떤 얘기했어? 사실은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우리나라의 민법의 입법 태도입니다. 여기에 입법 태도라는 말이 이따가 나올 텐데 이 아래에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그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에 대한 법을 입법했을 때 그때 태도가 뭐냐? 경쟁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 사업자 수를 제한시키면 안 된다.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 사업자 수를 제한시키면 안 돼. 존나 자유롭게 시장 활동할 수 있게끔 놔줘야 돼. 그 중에서도 진짜 금지하는 건 가격을 제한시키는 걸 금지한다. 이 얘기를 했어. 그게 1문단에서 우리가 터득했어야 될, 이게 우리나라 민법의 입법 태도구나. 우리나라가 시장을 대하는 태도구나, 이게. 오케이? 공정거래에 대한 태도구나를 우린 1문단 때 확인했고,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근데 너네가 말하는 가격 제한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야? 를 2문단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왜 한 거야, 그거? 그러면 그거에 따른 효과가 뭐야?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있겠지. 그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이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뭘 한 거야? 형준아, 뭘 한 거야? 금지를 한 거예요. 오케이? 머릿속에 이 과정이 그려지시죠? 네.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세건데.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이익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와 같이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소비자의 이익이 해보다 큰 경우에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정당해진다. 이게 첫 번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정당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저작물들에 의한 거는 인정된다. 여러분들 문제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작물과 같은 관련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애들은 왜 인정이 돼야 돼? 저작물,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왜 뭘 인정해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가격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런 제한 행위가 재판매 그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가 왜 가능하죠? 정답. 아니 씨발 내가 만든 건데 내가 정해야지 가격을. 이건 내가 내가 만든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내가 가격을 프라이싱하는 거잖아. 가격을 매기는 거잖아. 그럼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내 거잖아. 확실하게. 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권리가 있잖아,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 나도 빈지노의 노래를 내 노래인 것처럼 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빈지노 노래 갖다가 내가 팔아도 되는 거잖아. 내가 빈지노 노래 더 싸게 팔 수 있어. 맞지? 그러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물과 같은 것들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인정받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던 종래의 원칙, 이게 뭐야? 이게 우리나라의 기존 입법 태도예요. 입법할 때는 이런 어떤 원칙적인 걸 중요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었어? 합리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변경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좀 체크하시고요. 그러나 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연아 뭐 확인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게 있잖아. 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검증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검증돼야 돼? 정우야, 뭐가 검증돼야 돼? 자, 봐봐. 쌤이 유도해 줄게. 너네가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자, 이번에 보니까 소비자들의 이익이 그 경쟁의 제한으로 일어나는 폐해보다 소비자 이익이 더 클 때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통과됐어. 합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그냥 다 되냐? 이게 무조건 다 되냐? 소비자한테 이익만 되면 무조건 다 되냐? 아니라는 거지. 그게 위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합리의 원칙을 가지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오케이 해줬지만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뭐가 안 돼요? 위법성 있잖아, 얘들아. 위법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쌤이 뭐라고 했어? 그렇죠. 그렇게 연결돼야 돼. 자,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원칙이 있다는 걸 1문단에 얘기했어. 이런 건 안 돼. 자유시장 경제주의에서는 경쟁을 제한시키는 건 절대 안 돼. 그게 사업자의 수든 사업의 형태든 혹은 가격이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할 거는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그러니까 금지된다는 걸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이 재판매 가격을 왜 유지시켰느냐? 뭐 때문이었어? 제조업자들이 받는 피해들이 있었어. 상표품 이미지 손상이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왔던 건데, 이거는 가격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들이 있었어. 그래서 금지시켰던 거야. 맞아요? 맞아. 여기까지 우리 왔잖아.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 바로 여기서 한 거잖아. 이 행위는 언제 인정된다고 했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그로 인한 폐해보다 더 크다면
이익이 더 크다면 유지해주고 저작물과 같은 것들은 인정해준다고 했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원칙이 어디에서? 종래의 원칙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바뀌게 됐다. 재판매 가격 유지 금지 행위에 대해서, 아니, 그 행위 금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무조건 안 되었다면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원칙에서 좀 다른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까지 왔어. 자, 이제 다음에 하는 내용이 그럼 뭐야? 근데 대신 합리의 원칙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제는 검토해야 되는 거, 검증받아야 되는 걸 수 있어.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무리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위법한 것들은 안 돼. 근데 어떤 걸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라고 볼 거냐면, 형준아, 어떤 걸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라고 볼 것 같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뭘 것 같아? 용균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가격표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을 써놨지만 그걸 강제하거나 구속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윤주야? 그렇죠. 그러면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시킬 거예요. 그게 우리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디테일한 걸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제로 소매업자의 이윤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최고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 그런데 또 그러나죠. 중요한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희망 소매 가격, 이거는 그 위법성 여부에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합리의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최고 가격제는 무조건 괜찮아. 그런데 왜냐면 이거는 소매업자의 이윤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최고 가격 유지 행위니까 이거는 무조건 괜찮은데, 근데 희망 소매 가격이라는 것에는 뭐 추천 가격이든 권장 소비자 가격 등이라 불리는 이 희망 소매 가격이라는 것은 제조업자가 상표품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에 희망하는 재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이건 정의입니다. 이게 희망 소매 가격이라는 것의 정의야. 근데 이 희망 소매 가격을 할 때 요놈을 할 때는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위법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돼. 만약에 합리 원칙에 의해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어. 근데 그게 선택 가능성이 있는 요놈들은 그러면 최고 가격제처럼 어드밋 되는데, 승인이 되는데, 위법한 요 그림으로 가면 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인정이 안 될 거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것은 단순한 희망과 의사 전달일 때는 강제성이 없는 거지만, 거래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준수를 강요하거나 위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강제성이 있으면 이 판단은 결국 위법성이 있는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불 켤게요. 자, 그래서 쌤이 답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신 거. 자, 1번에 5번입니다. 2번에 2번이고요.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몇 개 틀렸는지 쌤한테 손가락으로 알려줘. 몇 개 틀렸어? 자, 안 풀어왔어? 너는? 네, 안 풀어왔어? 2개, 하나. 재현이는? 영진, 뭐? 몇 개 틀렸어?
틀렸어? 하나?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오케이. 자, 쌤이 지금 잠깐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방금 쌤이랑 수업한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은 한번 다시 보시고 안 풀어온 애들은 풀어와라. 그리고 다 맞은 친구들은 혹시 선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선지 있으면 쌤한테 질문할 거 찾으세요. 근데 질문할 거 없다 그러면 쉬세요. 왜? 왜냐면 가격을 최고로 설정하면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이 이상으로는 절대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올려놓는다 이게 아니라 야 이 가격 위로는 절대 못 팔아 이렇게 정해놓으면 누구한테 좋아? 소비자들한테 좋지. 왜냐면 이 제조 단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가격을 이렇게 자기 이윤을 그만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을 설정할 때 이게 1,000원이면 이게 보통 한 400원 정도는 돼야 이 제조 단가가 그지? 그러면 뭐 유통 마진이 한 200원 응? 그리고 뭐 소매 가격에서 뭐 한 200원을 남겨먹는다 치자고 이게 소비자 가격이야. 오케이? 우린 이걸 1,000원에 사. 근데 만들 때는 400원에 만들었어.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 200원은 뭐 중간 그러니까 600원 중간 가격이 600원이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유통업자한테 600원에 팔아. 그러면 이 제조업자들은 200원의 이익을 보겠지? 그지? 그리고 이 제조업자는 600원에 사서 800원에 팔아. 오케이? 그러면 이 유통하는 애가 이 소매업자한테 800원에 팔았잖아. 그럼 우리가 만나는 건 소매업자야. 그지? 그럼 우리 소매업자는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겠지. 그러면 200원의 이익을 볼 거 아니야. 200원의 이익을 보려고 할 거예요. 매번. 근데 최고 가격 상한지를 걸어 놓으면 제조 단가가 어떤 날은 40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재 값이 비싸져서 이게 500원, 600원이 됐어도 이 최고 가격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정해놓은 기간만큼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소매업자 이윤이 적어지겠지. 오케이? 소매업자 이윤이 적어지는 대신 소비자는 더 비싼 그 원자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의 이윤은 높아지고 소매업자의 이윤은 떨어지겠지. 최고 가격 상한제는 계속 올릴 수 있다 개념이 아니라 올릴 수 없다야. 더 이상 이 가격 이상으로. 그럼 좋은 건 무조건 소비자죠. 소매업자가 아니라. 알려준다. 알릴 고자예요. 볼 수 있게 그 시각처럼 볼 수 있게 그 알려놓는다. 아니 넌 안 풀어왔다며. 풀고 다 풀고 얘기해. 예지도 풀어봐. 이거 안 풀어온 친구들은 쉬는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 풀어오고 채점까지 다 해서 할 거 없는 친구들은 2시 3분까지 쉬세요. 근데 쌤 근데 부탁한데 다 맞았어도 얘들아 이렇게 똑같이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선지 확인해라. 헷갈리는 선지 있으면 질문해야 된다. 방금 명리처럼 단어라도 물어봐. 모르면 2시 4분에 수업 다시 시작할게요.